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공인재무설계사 차재혁입니다. 이번 주에는 2014년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우리가 우려했었던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부합하며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의 충격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이자율,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이자율 또한 지금 당장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이퍼링이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금의 어떤 그 시장에 풀어내는 그 힘이 결국은 약해질 거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값싼 미 달러가 이머징 마켓의 주식 가격을 올려놨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려 들어오기 때문에 미 달러의 강세가 예측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 달러 또한 미국하고 거의 비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캐나다 달러 또한 약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가장 키포인트는요, 과연 이자율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보통 금융권의 은행들은 이자를 올리기 전에 이자율이 오른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두 번째, 미국의 세계 경제 회복기에 있고 유로존 또한 미국 경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한국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과의 어떤 캐나다 달러 대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따라 시장 어떤 자산관리 향방이 달라질 것 같고요. 또한 이자율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늠을 잡으셔야 될 것인지, 또 금융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적정 수익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초미의 관심사는 그래도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GDP는 과거 3년 동안 약 2%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면요, 약 3년 정도, 2% 정도 몰려 있으면서 천천히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경제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아서 유로존에서는 자산 디플레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자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경제 침체기를 다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기를 어느 정도 지나서 경제 팽창기에 들어섰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약 3%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지난 2013년도 1사분기, 2사분기 때 굉장히 좋지 않은 GDP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3, 4분기 때 2.7% 정도의 GDP 성장률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리바운딩 했다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값이 폭락한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2.7%에서 약 3.5% 정도로 일정 부분 더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미국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적정 수준의 어떤 규모 성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넥스트 2014년에서 가장 좋게 보는 나라가 바로 나라라기보다는 존이죠. 유로존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유로존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서 UK는 이미 회복기에 들어섰고요. 다른 나라들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아웃룩은 굉장히 페이버러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더블 딥 리세션이 끝이 났고 일단 익스펜션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로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해가 바로 2014년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구 성장이 줄어들고 또 자산이 침체기에 들어서 약
20년 동안 일본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금을 풀고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어느 정도의 어떤 좋은 징조를 봤고요. 뭐 의견은 반반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역시 천천히 경제 성장률을 다시 재이룩하는 그런 형태로 일본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역시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차이나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자원 보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수출로만 보자면 미국이 가장 많은 수입을 해주는 나라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차이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차이나는 더블 디짓 그로스를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블 디짓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약 7%대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차이나가 2013년도에도 그랬지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차이나는 앞으로 더블 디짓 성장률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 6%대의 어떤 성장률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캐나다가 큰 수혜를 차이나로부터 얻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나가 지금 6%대 성장률이 과연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시점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반신반의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GDP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이나가 내수가 아닌 수출에 의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내수 시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캐나다 경제에 어떤 청신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서 자금의 수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는 결국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펀더멘털이 강한 나라, GDP 성장률이 좋은 나라, 빚이 적은 나라, 환율을 잘 지키는 나라가 결국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나라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뜻은 자금이 시중에 풀리던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이 부분이 어느 때쯤 그럼 본격적으로 상승되느냐 전문가들은 2017년 또는 2018년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집값이 막 떨어질 것이냐 저는 떨어지지 않을 것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까지 일단은 그 이자율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은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큰 충격을 주는 이자율 상승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견고한 경제 성장과 이민자 유입이 활성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옛날만큼의 큰 폭은 아니겠지만 유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만약에 몰기지가 많으신 분들은 201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셔야 뒤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2007년도에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됐고요. 그 이후로 벤 버넌키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돈을 시장에 풀어내서 지금의 현상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반대로 주식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채권 쪽에서 가져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쪽에서 큰 수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또는 뱅크 노트라는 어떤 그 플로링 레이트라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픽스드 인컴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각 나라들마다 경제 사이클이 다릅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제 사이클을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미국이 경제 확장기에 있다 그러면 유로존은 경제 리커버리 수준에 있고요. 한국이나 차이나는 이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서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별로에 어떻게 자금을 투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의 일드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드가 오른다는 뜻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셔서 수익을 좀 받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일드가 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은퇴를 하기 전에 자산을 형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채권에 투자하시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국면을 맞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재산의 형성과 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